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3주차 2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디세이우스의 본격적인 모험 이야기를 좀 다루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지금 신화의 장소라는 주제 코너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해오고 있는데, 좀 밀린 게 몇 개 있어서 지금 뭐 지금 신호 얘기랑 딱 맞지는 않지만 몇 가지를 좀 소화해야 돼서 그 전에 우리 이제 지난 얘기지만 아가멤논 집안 얘기지만 신화의 장소로 미케네를 좀 살펴보고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케네의 지금 현재 그 미케네는 발굴이 돼서 아직도 지금 발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걸려요. 근데 거기 이제 성체가 있거든요. 성벽이 쌓여 있는데 퀴클롭스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케네의 출발은 신화상으로는 이제 페르세우스가 신화상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이제 학기 초에 페르세우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외할아버지 죽일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외할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엄마랑 함께 바다에 뛰어보냈지만 결국 돌아와서 실수로 본의 아니게 외할아버지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이제 아르고스의 왕이었는데 외할아버지를 죽인 탓에 그 아르고스를 통치하기가 가책이 돼서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의 형제가 통치하고 있던 형제가 통치했고 그 이제 아들이 통치하고 있던 티린스랑 이제 바꿔서 통치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전에 했었죠. 그리고서 이제 이 티린스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미케나라는 산악지대입니다. 그 산악지대에 그걸 이제 그 전략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페르세우스가 퀴클롭스들을 동원해서 이 성체를 쌓았다. 그래서 이게 워낙 이제 그 보면 바위들 큰 바위들을 갖다가 착착착착 잘 쌓아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전설로 생긴 거겠죠. 퀴클롭스들이 거인들이 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집안의 계보는 그래서 페르세우스 그 아들인 스테넬레오스 그 다음에 에우리스테우스로 가는데 에우리스테우스가 바로 이제 티린스의 왕으로서 헤라클레스에게 12가지 과업을 시켰던 인물인데 헤라클레스의 아들 헤라클레스가 죽은 후 헤라클레스의 가족들을 추방했다가 그들과 전쟁이 나서 죽죠. 그러면서 이제 왕위가 비고 그래서 이제 그 친족간이었던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 이쪽으로 이제 이 왕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쪽은 또 탄탈로스에서 펠롭스로 이어지는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는 둘이 형제였고 이것도 이제 아가멤논 집안 할 때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그 밑에 아들로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가 있고 그다음에 서자로 아이기스토스 서자도 아니죠 사실은 이건 이제 이 투에스테스의 아들 있죠 아이기스토스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오레스테스 오레스테스가 이제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고 이런 이제 계보가 이어지는 곳이 이제 미케나라는 장소입니다.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그 미케네의 그 성체는 산 등성이에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제 평지가 있는데 그쪽이 이제 민간인들이 사는 곳이고 왕과 귀족들은 이렇게 성체 쪽에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화질이 좋지는 않은데 밑에 이제 평지와 이렇게 대비시켜 본 여기가 이제 원형 무덤이라고 이제 불리는 곳이고 이 부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키클롭스가 쌓았다고 하는 그 성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라이온스 게이트라고 성문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여기 지금 라이온스 사자가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안쪽에서 본 거예요. 사자는 좀 바깥쪽에서 보이죠. 그래서 미케네의 과거와 현재 기원전 4000년경에 신석기 시대 초기에 주거지가 형성돼서 굉장히 오래된 곳이고 1750년경에는 이게 좀 오타가 원형 성벽과 석관묘가 이때 세워졌다. 기원전 1500년경에 최초의 톨로스 무덤들이 건축됐다. 톨로스라고 이렇게 뭐랄까요? 반원처럼 이렇게 삐쭉하게 솟은 형태의 이제 무덤이 있는데 이게 다 사진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건축됐다는 건데 이게 무슨
보물창고라고 오해가 돼서 한동안 그렇게 지금도 이름이 그렇게 나와 있고 설명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기원전 1250년경에는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킬클롭스의 성벽들과 왕궁이 건축됐고 1200년경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만 미케네 시대가 갑자기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미케네 외부의 적에게 공격받아 불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서기 1841년 그리스의 고고학자 키라코스 피타키스라는 사람이 바로 사자상의 성문을 발견해서 미케네의 발굴이 시작되는데 1876년 하이니 슐리만 크노소스 궁전 아니죠. 크노소스 궁전이 아니고 트로이아를 발굴한 이 슐리만이 이어서 여기도 이제 발굴을 한 거죠. 이렇게 추적해 올라오는 거겠죠. 트로이 전쟁 그리고 그들이 떠나왔던 고향 미케네 뭐 이렇게 이제 추적하는 거죠. 자, 이게 재밌게도 이제 아이기스토스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결탁해서 아가멤논을 죽인 아이기스토스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 밖에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톨로스 이렇게 솟아 있는 이게 지금 바깥에서는 그런데 안쪽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그래서 이거는 또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름을 붙였겠죠. 요게 이제 라이언 게이트. 예. 원래 이제 금이 뭐 붙어 있었다는데 그건 없어졌고요. 양쪽에 사자가 서서 문을 지키고 있는 형상으로 유명한 게 가장 오래된 가문을 나타내는 문장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 정도 하고 자, 우리 오디세우스의 모험으로 얘기 들어갑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에 트로이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뿔뿔이 자기 함선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오디세우스는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냐면 이스마로스라는 곳을 약탈합니다. 이 이스마로스는 트로이아 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약탈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제사장했던 마론이라는 그 사람의 집안을 이제 보호해주고 그 답례로 이제 포도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퀴클롭스를 만나는 모험 때 이때 사용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떠나와서 출항을 했는데 폭풍이 불어서 9일 동안 바람에 떠밀려 다니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 9일이라는 기간이 이제 그리스 민담에서는 현실계에서 환상계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모티브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9일 동안 떠다녀서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인간계가 아닌 곳으로 간 거죠. 환상계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인데 로토스라는 음식인데 그 음식을 먹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냥 좋은 뭐 그런 식의 이제 로토스랑 과자도 있죠. 왜 그 홍차나 이런 거를 같이 곁들여 먹는 커피나 이렇게 하는 그 로토스라는 과자가 이제 이 이름에서 나왔겠죠. 뭐 면꽃이란 뜻이 있어서 뭐 그거랑 관계 있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의 모험을 이제 이런저런 방식으로 해석하는데 어떤 우의적이고 뭐 교훈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로토스 먹는 사람들 이제 무책임의 유혹 이렇게 뭐 수수방관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의무를 잊고 가족들을 잊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장소가 이제 폴리페모스와의 만남인데 폴리페모스는 퀴클롭스 족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디세우스 일행이 도착한 그 섬은 폴리페모스와 같은 퀴클롭스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물론 퀴클롭스들은 흩어져 살아서 그 각각 자기들의 동굴 안에서 살거든요. 폴리페모스는 아마 결혼도 안 한 것 같고 혼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오디세우스 이제 호기심이 문제인데 오디세우스가 그 동굴을 발견하고 거기에 사람 사는 흔적을 보고서는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누군지 만나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기다려요. 그랬더니 이제 폴리페모스가 양을 치는데 양들을 다 몰고 들어와서 그 동굴에다 이렇게 밀어넣고 동굴문을 닫습니다. 큰 바위로.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를 보고 너 누구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오디세우스가 자기 손을 숨겨요. 자기는 우티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티스. 나중에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뭐 플롯이 있긴 할 텐데 우티스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노원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아닌,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디세우스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는 겁니다. 환상기에 오면서 오디세우스는 이름 없는 영웅이 된 거죠. 그래서 폴리페모스가 그래서 뭐 수인사를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스에서는 이방인들을 우대하고 접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이름을 나누고 그러면 먼저, 근데 원래 이것도 이제 그리스 접대가 아니라 먼저 음식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보는 게 순서라고 합니다. 근데 폴리페모스는 다짜고짜 이름부터 부른 거니까 이제 무례한 거죠. 근데 오디세우스 자기 선전을 했는데 냅다 이제 그 폴리페모스가 오디세우 부하 둘을 잡아다가 패대기를 쳐서 뜯어 먹습니다. 식인하는 거였죠. 그러더니 이제 그들을 이제 잡아먹겠다 뭐 이런 거 이제 뭐 가둬놓습니다. 큰 바위로 문을 닫았고 이제 동굴의 문을 닫았고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꾀를 냈는데 자기가 가져온 포도주를 이제 먹인 겁니다. 폴리페모스에게. 그러니까 포도를 처음 먹어봐요. 그러니까 폴리페모스 와 이거 되게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거구나. 그러면서 너는 특별히 나중에 먹어줄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포도주에 먹고 취해서 골아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오디세우스가 그 동굴 안에 있던 큰 나무 둥치를 가져다가 앞을 깎고 그다음에 피워놓은 불에다가 그 끝을 달궈서 부하들과 함께 들고 폴리페모스의 하나뿐인 눈이죠. 퀴클롭스는 외눈 거이니까 그 눈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리페모스가 난리를 치는데 그 동굴에 어떤 물건들과 이런 데다 다 각자 숨어서 들키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폴리페모스가 사람들을 자기들 동료를 부르는 거죠. 퀴클롭스들을. 그러면서 우티스가 나를 찔렀다 뭐 이런 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티스가 그러면 우리는 이름처럼 들리지만 그리스어로 하면 우티스가 나를 찔렀다면 아무도 나를 찌르지 않았다는 말이 되거든요. 노원이니까. 그러니까 뭐 퀴클롭스가 자다가 미친놈 아니냐 뭐 그러면 안 거죠. 아무도 안 구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난리가 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폴리페모스가 양들을 이제 풀을 뜯게 되니까 동굴문을 여는데 양을 타고 도망갈까봐 동굴문을 열고 양을 보내보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양의 등을 훑어봅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한 마리씩 양의 등을 훑어보는데 그럴 줄 알고 이제 오디세우스가 꾀를 내서 부하들을 양의 배에 매달려서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빠져나가서 배에 도착해서 오디세우스가 또 참지를 못하고 거기서 나는 오디세우스란 영웅이다 그러면서 약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폴리페모스가 달려 들어와서 뭐 바위를 던지지만 바로 이제 상처를 입지 못하지만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게 폴리페모스가 포세이돈의 자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스를 괴롭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모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아마 그래도 오디세우스가 자기를 숨기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게 된 건 아이올로스라는 사람의 섬입니다. 이 섬은 청동으로 담을 친 떠다니는 섬이에요. 델로스 섬처럼 그 섬의 왕인데 이게 이제 아이올로스의 섬이 아이올로스가 이제 바람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섬이 이후에 계속 조금씩 형태를 바꿔서 다른 작품들에 등장을 하는 거죠. 루키아노스라는 사람이 쓴 진실한 이야기라는 게 또 고대 그리스어로 쓴 건데 거기서는 하늘을 떠다니는 섬이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 걸리버의 여행기에도 하늘을 떠다니는 섬이 나오죠. 야후들의 나라인가요? 이렇게 나오고 천공의 섬 라퓨타에서도 그 아이올로스의 섬이 등장을 하고 천공의 섬으로 등장 라퓨타로 등장한 거고 아바타에도 이제 그 바위 산 같은 것이 떠다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어떤 모티브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오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를 굉장히 환대합니다. 일행들을. 그리고 잘 먹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돼서 출항을 하니까 바람의 신이니까 고향 쪽으로 부는 방향의 바람만 남겨두고 나머지 바람들을 다 잡아다가
푸대에다가 다 담아서 묶어서 오디세우스에게 줍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가게. 그래서 뭐 순풍에 돛단 듯이 간 거죠. 오디세우스가 바로 고향 앞에 이제 이타카까지 갔는데 9일 동안 간 거야, 이것도. 그래서 이제 환상계에서 현실계로 돌아오는데 9일이 필요한 거겠죠. 갔는데 이타카가 멀리 해변에서 보이는데 너무 이제 그동안 긴장했어서 오디세우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원들이 이제 고향에 오기는 왔는데 10년 넘게 지금 고향 떠나왔는데 그동안 풍파를 겪느라고 풍랑에 겪고 막 그 모험을 하느라고 그 약탈했던 것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집에 가서 뭐 무슨 면목으로 집에 갈 것인가. 근데 보니까 오디세우스는 그 아이올로스로부터 이렇게 푸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선물에 있나 보다. 그래서 뜯어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한 가지 방향을 뺀 나머지 세 가지 방향의 바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회오리 바람이 된 거죠. 바람들이 얽히면서. 그랬더니 12개의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한꺼번에 다 아이올로스의 섬 근처로 다시 돌아갑니다. 리셋이 된 거죠. 게임처럼. 그래서 이제 이 12척의 배가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배가 그 정도 분량은 있어야 또 모험을 계속할 수가 있으니까 12척의 배가 그대로 다시 같은 곳으로 돌아온 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아이올로스에 가서 부탁을 하니까 아이올로스, 아, 너는 지금 보니까 신의 저주를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해서 거절을 당하죠. 그래서 그 다음 가게 된 곳이 라이스트리고네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식인 거인들의 나라인데 폴리페무스 얘기랑 겹치죠. 예, 여기 겹치는데 이 민담이 오디세이아 작품에는 민담들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 지중해에 있는 어떤 뭐 요술가니 뭐 마녀니 뭐 이런 얘기들과 관련 괴물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집어넣은 건데 원래 있던 민담을 소재로 한 거고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토리 전쟁을 엮다 보니 갖게 된 얘기들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배가 12척이나 되다 보니까 이제 배의 수를 없애기 위해서 이 얘기를 이제 껴는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12척의 배들 중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타고 있던 배만 남고 나머지 배들가 여기서 식인 거인들의 공격을 당해서 없어지는 거죠. 폴리페모스의 눈을 찌르는 오디세우스 일행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여러 형태의 인물상들이 같이 조합을 해놨죠. AD 1세기에 발견된 거를 이거 재건한 겁니다. 리컨스트럭션. 스페르롱가에 있는 티베리우스의 집에서 발굴된 거를 재건한 거죠. 예. 이건 이제 폴리페머스의 거대한 바위를 들고 이제 소리난 방향을 향해서 이제 던진 거죠. 1896년에 아놀드 베클린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닌데 여기 이제 천공의 섬 라퓨타. 재밌는 애니메이션이었죠. 천공의 섬 라퓨타. 이거 뭐 써 있나? 안 써 있군요.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하는 거는 키르케의 섬입니다. 키르케는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메데이아의 고모죠. 그러면서 또 마녀고 헤카테를 섬기는 마녀 사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낯선 섬에 도착을 해서 오디세우스가 동료 맷을 그 섬을 살펴보려고 이제 보냅니다. 자기 부하들을. 그랬더니 이제 부하들이 뒤다 보니까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여기 동물들이 막 어슬렁거리고 있는 곳인데 무서워서 숨고 있는데 키르케가 나타나서 환영한다 그러고 뭐 음식을 대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무서워서 안 따라 들어갔는데 나머지 그 선원들이 따라 들어가서 음식을 먹더니 갑자기 동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키르케의 집에서 배회하던 그 동물들도 다 사람이었던 거예요. 고향 생각을 잊고 일단 음식을 먹으니까 고향 생각이 잊어지고 그다음에
지팡이로 건드리니까 다 돼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밖에서 구경하고 있던 그 선원은 돌아가서 이제 오디세우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제 직접 나서는데 그 와중에 헤르메스가 나타나서 몰리라는 약을 헤르메스가 주고요. 그래서 키르케의 음식을 먹고도 이제 멀쩡한 거죠. 그리고서는 키르케를 이제 위협하는 거죠. 그랬더니 키르케가 갑자기 돌변해서 잠자리를 갖자고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고 잠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부하들을 사람으로 다시 돌려놓고, 이것도 이제 민담이 채용되면서 생긴 좀 어색한 얘기인데, 민담에서 보면 그 마녀가 사람을 만나면 바로 죽이거나 또는 짐승을 만드는 마녀가 있고 데리고 놀다 죽이는 마녀가 있고, 이 두 마녀를 합쳐서 만든 캐릭터가 이제 키르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이제 그 키르케와 이제 거기서 사는데 그 부하들도 그렇고 오디세우스도 그렇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르케가 나랑 같이 살자고 합니다만 그러지 않고 결국은 이제 보내주는데 고향으로 가기 전에는 하데스를 한번 갔다 와야 된다. 거기서 이제 테이레시아스란 예언자를 만나서 고향 가는 길에 대한 도움도 얻고 그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뭐 예언보다는 사실은 영웅들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 하데스를 한번 거치는 거죠. 뭐 테세우스도 그렇고 헤라클레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데스 여행이 여기 추가가 되고요. 그 키르케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하데스에 가면 영혼 홀령들이 이제 그 무슨 우리가 이제 그 공포 영화, 귀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타나듯이 뭐 허연 이제 유령처럼 허연케 이렇게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거의 이제 생기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말을 걸 수가 없는데 양의 피를 가져가서 그 피를 마시게 하니까 홀령들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키르케 전에도 한번 나왔던 건데 그림이 화사해서, 여기 이제 라이트 바커 1889년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키르케를 쫓아가고 있는 오디세우스, 이기는 편 왼편, 그죠? 부하들 이쪽에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돼지가 돼서. 요거는 기원전 440년 정도 작품이고요. 화병 그림. 요거는 테레시아스를 만나서 앞날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 오디세우스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1780년에서 85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인데 조나단 하이니히 피슬리의 작품이고요. 피슬리도 전에 좀 몇 번 나왔던 악몽을 많이 자루는 그래서 이제 약간 어두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죠. 이거는 이제 오디세이의 11권에 나오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이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몰리라는 식물이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무슨 마늘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죠? 아,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몰리라는 걸 우리나라 말로 설광하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노우드롭. 설광하라고 왜 드라마도 한번, 뭐 그렇게 잘 된 드라마, 흥행한 드라마 같진 않은데, 스노우드롭이라고 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키르케의 섬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세이렌들을 만납니다. 우리 이제 아르고의 몸에서 만났었죠, 세이렌. 이들은 이제 더 많은 지식을 주겠노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더 많은 지식을 주겠다는 거는 죽은 자는 지혜롭다는 그리스인들의 생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음의 유혹인 거죠. 근데 그래서 뭐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암초가 있는 곳에 앉아갖고 세이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뱃사람들이 그 노래에 현혹이 돼서 가까이 다가다 암초에 부딪혀서 죽거나 세이렌을 만나기 위해서 뭐 바다로 빠져들어가서 죽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지적 호기심이 뭐 엄청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이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에게 귀를 막게 합니다. 밀랍 같은 것들을 막게 하고 어, 노래가 제일 문제니까. 그리고 자기는 귀를 막지 않고 돛대에다가 자기를 꽁꽁 묶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 말을 듣지 마라. 물론 귀도 막았으니까 들리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세일의 노래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일의 옆을 지나가는데 이건 이제 테이레시아스가 다 알려준 거겠죠. 오디세우스가 자기를 풀어달라고 막 난리를 치지만 선원들은 뭐 듣지 못하고 묵묵히 그래서 거기 지나가게 됩니다. 오디세우스의 꾀인 거죠. 그다음에 카립디스와 스킬라 이것도 아르고 오해 몸에 나왔던 건데 그때는 이제 셋이었죠. 플랭카드 해서 떠다니는 바위까지 해서 세 개였는데 여기 이제 두 개 버전으로 나오는데 카립디스는 여기 떠다니는 바위라고 했네. 이거 잘못됐네. 예. 카립디스는 그 회오리고 스킬라는 반대편 절벽에서 사는 머리가 6개 달린 괴물인 거예요. 여자 괴물이었는데 이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킬라 쪽으로 가까이 가자니 스킬라가 한 번에 6명씩 선원을 잡아먹고 카립디스로 가자니 그 소용돌이 말려서 배가 전복될 것이고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선택은 카립디스 쪽입니다. 6명을 희생시키고 지나가는 걸 선택해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신의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이제 그 부하들이 굉장히 굶주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태양신의 소들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도 그 부하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뭐 굶어 죽거나 태양신의 저주를 죽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결국 잡아먹고 그래서 나머지가 다 몰살당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가 풍랑을 맞아서 뒤집어져 다 몰살당하고 오디세우스만 용골과 돛대만 남은 거에 이제 의지해서 바다를 떠다니다가 카립디스 쪽으로 다시 오게 된 거죠. 근데 카립디스 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카립디스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 위에 이제 나무가 벼랑에 있는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 가지를 껑충 쪄서 그 가지를 잡고 있다가 카립디스 회오리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다가 다시 반대로 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배가 또 나온 겁니다. 그때 뛰어내려서 다시 타고서 그 용고를 타고서 다시 이제 바다로 나섰는데 그때 도착한 곳이 이제 칼립소의 섬입니다. 칼립소도 이제 여기 마녀인 거죠. 오gygia라는 섬인데 감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감춰주는 곳이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여기 이제 감춰지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름을 잃은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신의 섬에서 9일간 표류해요. 거기 들어갔는데 9일간 표류해서 또 환상의 섬으로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 7년을 살게 됩니다. 혼자서 칼립소와. 그래도 이제 그 10년이 다 채워지니까 신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오디세이를 그만 고향에 보내주자 뭐 이런 이제 합의가 대충 된 거고 포세이돈이 마침 뭐 어떤 일로 자기 자리를 떠났던 사이에 오디세우스를 이제 고향을 보내려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작전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마침에서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서 아버지의 동료들을 찾아다니는 얘기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영화적으로 그런 거죠. 한편 이 사람은 한편 저 사람은 그 시간에 어떻게 얘기들이 오버랩되는 그런 방식 그런 얘기고 그래서 결국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초혼제를 지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칼립소가 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오디세우스가 이제 멋있는 말을 하죠.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과 고향에서 아는 사람들 사이 품 안에서 고향에서 죽겠다. 그래서 이름 없는 자로 살지 않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고 뗏목을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결국 뗏목밖에 없으니까 뗏목이 또 풍랑을 맞아서 스케리아라는 곳에 도착을 한 거죠. 스케리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가진 모험을 했기 때문에 해안에 당도해서 그냥 풀숲에서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려요. 근데 그곳에 왕녀 나우시카가 이제 뭐 자기 시녀들과 빨래하러 왔던가 뭐 그랬다가 오디세우스를 발견하게 되고 오디세우스에게 이제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오디세우스에게 그러면 바로 따라오지 말고 내가 왕국에 간다면 뒤따라와서 뭐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알키노우스 왕이었거든요. 거기서 환대를 받고, 그래서 저는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데모도코스라는 시인이 이제 그 연회의 분위기를 흥취를 올리기 위해서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영웅들의 이야기, 특히 이제 오디세우스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신분을 숨기고 있다가 왈칵 울음을 쏟으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험을 했는지를 늘어놓는데, 그게 이제 오디세이아라는 책 안에서는 바로 그 오디세우스의 모험 얘기가 쭉 진행된 거고, 그러니까 이야기 속의 이야기처럼 진행이 된 겁니다. 액자 소설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좋은 사람들의 천국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키노스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타고 귀향을 하는데, 그 선원들이 이제 오디세우스를 태우고 고향 이타카에 가서 내려줍니다. 근데 그때 이제 포세이돈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배가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사서 돌로 변해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전해진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그 장면. 오디세우스가 시레네스, 시레네스들의 그 노랫소리를 눈이 뒤집혀졌잖아요, 지금. 선원들은 지금 귀를 막고 있어서 들리지 않고, 오디세우스 눈치를 보고 있는 선원의 얼굴도 보이죠. 꽁꽁 묶어놨고, 아름다운 림피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이렌들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버전이 있어요. 괴물처럼 그려져 있는 버전인데, 여기서는 이제 화가의 선택은 아름다운 인어공주 같은 방식으로 하반신이 이제 물고기처럼 되어 있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드레이퍼 허버트 제임스라는 사람이고요. 1909년도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카립투스 스킬라 사이를 지나가는 건데, 이건 좀 현대적인 작품이죠. 여기 보시면 오디세우스 부하가 물려가는 장면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오디세우스가 되게 냉정한 거죠.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6명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죠. 6명을 희생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작전을 세웠던 거고, 이것도 이제 헨리 피셀리, 아까 그림을 그렸던 헨리 피셀리 작품이고 1794년에서 6년 사이 작품. 요거는 이제 그 태양신의 소를 잡아먹은 사건을 다룬 그림이고요. 이 프레스코화, 벽화이고, 펠레그리노 티발디의 작품입니다. 1554년에서 56년 사이 작품이고, 아름답죠? 네, 칼립소의 섬, 낙원입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칼립소죠. 이안더 엘더 브리헬의 작품이고요. 제목이 판타스틱 케이브 위드 오디세우스 앤 칼립소. 환상적인 동굴, 환상 동굴 속에 있는 칼립소 오디세우스라는 금은보화들과 온갖 과일들, 산의 진미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건 1612년 작품이고요. 자, 이건 나우시카가 오디세우스를 발견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벌거벗은 형태로 이제 발견이 되는, 시녀들은 이제 혼비백산에서 놀라서 도망가고 있고요. 이거는 장 베버, 1888년도 작품이고요. 여기까지 오늘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